지금 이성균 씨는 모르고 내가 했다라고 이제 고의성을 부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고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처벌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피해자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또 이상하게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단 다르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 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 심력 끼쳐본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 조사 과정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2차 소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좀 훌륭하실 예정입니까? 오늘 모든 질문과 조사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렇게 조사하고 검사됐는데 경찰이 아직 물증을 못 잡았다고 하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3차례 검사를 한 거예요. 처음에 간이 검사 음성, 모발 검사 음성. 그래서 안 나오니까 다이털 검사, 다른 채모를 검사했는데 이건 감정 불가예요. 자, 지금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이 감정 불가는 뭡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예, 이게 이제 정밀 검사를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이제 예. 소변 검사 같은 경우 이제 간이 검사를 하게 되고 예. 소변 검사도 정밀 검사도 이제 국가수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발이라든지 또 다른 채모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하는 건데 예. 이번에 지금 다리털 같은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신청을 했는데 예. 이제 현재 지금 예상되고 있는 사유는 이 채모량 자체가 이게 모발 같은 경우에도 뭐 100가닥 이상을 이제 가지고 가서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가닥이요? 예, 오. 그렇다 보니까 다리털도 그렇게 아무래도 좀 숫자가 많았어야 되는데 예. 그런 채무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국가수에서는 뭐 이 정도 양으로는 감정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현재 지금 뭐 전달된 다리털 자체가 조금 뭐 좀 적절하지 않다. 이 감정에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정도의 뭐 좀 상태일 수도 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정밀 검사에서도 계속 음성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성균 씨의 혐의에 대해서 이 마약 검사에서 그 검사의 결과가 나온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검사의 결과가 양성이 나온 것이 없다 보니까는 예. 좀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아니 처음부터 검사할 때 그러면 충분한 양을 좀 많이 뽑든가 그러지 왜 부족하게 뽑은 겁니까 그러면은? 예, 아무래도 모발 검사가 주된 검사의 방식이다 보니까는 예. 모발 검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 다리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다리털이 아무래도 모발에 비하면 숫자가 적거든요. 신체에 있는 예. 다리털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렇다 보니 이제 지금 3차 조사도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조사에서 이 다리털을 또 임의 제출을 통해서 좀 예. 제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손톱 발톱을 통해서도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손톱 발톱에 대해서도 조금 요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주제가 무슨 손톱 발톱 다리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검사하려면 추가적으로 이른바 채모를 확보해야 되는 건데 이성균 씨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은 영장을 받아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영장이 이게 이제 경찰에서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이제 이걸 예. 발급을 해주는 예. 겁니다. 근데 지금 법원에서는 기존의 영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 만약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다리털을 위해서 조금 영장을 신청을 했다. 그거는 뭡니까? 무슨 영장이 압수수색 영장. 그것도 신체 압수수색. 신체 압수수색 영장.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성균 씨 측에서 알려진 바로는 다리털 채취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지금 최대한 이게 뭐 임의 협조한다는 제출을 거네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여지는 쟁점이 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간이 검사까지 포함해서 3번의 검사에서 2번이 음성, 1번은 이게 판독이 안 된다. 감정 불가 나온 건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검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뭐 감정 불가나 음성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뒤에 다룰 이제 권지용 씨랑 조금 사안이 다른데 권지용 씨는 아예 내 투약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성균 씨는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이 여 실장이 무언가를 줘서 그거를 이제 투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몰랐다. 마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몰랐다. 예. 속아서 먹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먹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마약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마약인 것 같았고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해서 내가 3억 5천만 원 송금까지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약인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송금 내역이 있고 그리고 협박을 받은 사실도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무언가를 투약했다라는 거는 사실관계는 증명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뭔가는 하여튼 투약을 그렇죠. 했다. 뭔가를.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만약 이게 자백의 취지라고 한다면 예. 무언가를 투약한 거에 대해서 자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약 투약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무언가를 투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된 부분이 있지만 다른 정황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정황 증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 실장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관계인의 이 참고인의 진술도 있고 본인도 스스로 이제 무언가를 내가 어쨌든 투약한 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된 것인데 이제 이게 마약이 안 나왔다 보니까는 그럼 그때 당시에 내가 투약한 것이 마약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마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약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을 때는 이제 마약인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여 실장이 지금 마약을 제공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여 실장을 통해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뭐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걸 뭐 투약을 할 수 있도록 예. 해줬다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한 차례인지 여러 차례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성균 씨는 모르고 내가 했다라고 이제 고의성을 부인을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 투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고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처벌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피해자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또 이상하게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단 다르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자,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 지금 하실 말씀 있다고 손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성균 씨 주장대로 내가 마약인지 모르고 먹었다 그러면 그건 마약 복용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는 없고요. 먹긴 먹었는데 뭔지를 몰랐다 그렇죠. 나는. 그럼 이제 그게. 자백한 건 아니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의 인적 증거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성균 씨한테 마약을 내가 줬다. 그리고 그 줄 때 이성균 씨도 이게 마약인 줄 알고 받아서 복용을 했다라는 인적 증거는 있으니까 아마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게 발부가 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모바일 검사에서 이제 이 복용 시점이 유흥업소 실장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특정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6개월 전, 예. 1년 전. 그러면 모바일 검사를 할 때 분절 검사라고 해서 1cm 단위로 쭉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발이 보통 한 달에 1cm 정도 평균적으로 자란다고 보면 이게 각 어떤 월을 의미할 그렇죠. 수가 이게 있는 이제 거네요. 모근에 가까운 쪽은 최근 한 달 동안 1cm가 자란 예. 것이고 그 끝부분은 옛날 뭐 거고. 길이에 따라서 옛날 거겠죠. 그러면 그 분절 검사를 해서 마약 복용한 게 나오는 시기가 상대방의 진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전에 마약을 줬다라는 진술과 일치하면. 시기적으로 일치하면 이제 보강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뭐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성균 씨는 자백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믿어주느냐 그리고 그 진술을 보강할 증거를 경찰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예. 모바일 검사에서 전부 음성이 나왔으면 이 염색과 탈색을 아주 많이 한 사람 아니라면 예. 저 증거 확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가수 G드래곤 역시 뭐 간이 검사에서 음성 나왔잖아요, 일단. 근데 여기는 완강하게 보이는 그런 사실 투약 사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고 이와 동시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고 있거든요. 양성은 안 나오는 상태에서 본인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본인의 태도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받았잖아요. 어떤 모습인데 그거는 자기가 원래 그런 건데 고치겠다. 이건 내가 원래 좀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예, 지금 현재 정밀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정밀 검사 결과는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거기서도 음성이 나오고 본인이 지금 하지 않았다라고 예, 이건 부인하고 강력히 있지 또 부인하는 경우예요. 여기는. 예,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이 내사를 시작하게 된 사유 자체가 이 당시 여 실장이 예. 이제 그 권지용 씨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상한 포장지가 있었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 행동이 이상했다. 예. 이 정도 진술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음성이 나오고 그 정도의 진술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경찰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조금 증명이 된다라든지 이런 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수사를 통해서 수사라는 게 꼭 이게 죄가 있어야만 수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아니 지금 사실 경찰이 이제 결정적 물증이 지금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경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명확한 물증은 없고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불에 안 치기도 전에 세간에 알려진 것 때문이다. 그러면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에 뭐가 커졌다 이 뜻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취지 자체는 이게 관계자의 뭐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일단은 익명이니까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설명을 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내사라든지 수사는 당연히 첩보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내사 단계에서 언론에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스타들이다 보니까는 예. 조금 피해가 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알려지다 보니까 일이 조금 커진 것 같다. 이런 취지가 하나가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마약 수사라든지 이런 수사에 있어서는 이 정보를 모으는 단계나 아니면 그리고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예. 이런 영장을 칠 때는 이게 몰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워낙 이게 다 알려지다 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됐죠, 이게. 그렇죠. 그럼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단정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수사라는 게 그 준비를 할 수 없는 단계에서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 것인데 이번에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내사든지 수사든지 망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 않나 좀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한 게 아닐까. 경찰 수사에 어려움도 있었다는 건데 근데 지금 이성균 씨나 지드래곤 씨 두 명 다 지금 입건된 상태잖아요. 입건되면 피의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건 피의자가 됐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 이제 수사가 내사가 있습니다. 입건 전에 이제 한번 이게 이런 첩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로 넘어가면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예. 수사를 해서 이제 피의자가 됐는데 죄가 있는 것 같으면은 검찰에다가 이제 송치를 하게 되는 송치, 것이고 예. 그리고 죄가 없는 것 같으면은 현재 이제 무혐의로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가 된 다음에도 검찰에서 또 다시 보강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죄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재판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 이제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까지 가는 단계에서 뭐 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를 일단은 전제해서 봐야 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알려지는 이 사안의 좀 예. 형태가 이게 조금 죄가 있는 것처럼 알려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더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입장을 이렇게 표명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본인이 억울하다라는 걸 좀 이렇게 표출하지 않으면 만약에라도 정말 무혐의가 예. 나오든지 무죄가 나왔을 때 그분 조금 많은 피해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금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요. 이 연예인과 관련 사항이 경찰의 이 마약 수사가 너무 노출이 되면서 나오는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피의자들이 뭔가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어느 쪽일까요? 이게 도대체? 수사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사실 근데 마약 같은 경우에 이 정밀 검사를 예. 뭐 단시간에 준비해서 뭐 없앨 수 있다라는 속설도 있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어렵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그냥 뭐 몰래 할 수 있는 이런 수사 자체가 조금 공개가 돼서 뭐 조금 수사가 망쳐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 이게 내사 단계에서 그냥 수사를 하고 뭐 수사를 해서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런 부분인데 연예인이고 그게 또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는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는 건인데 조금 이렇게 좀 반사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지금 같습니다. 뭐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이게 상황이 조금 묘하게 됐는데 요거 마지막 질문으로 김성준 변호사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명확한 물증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마약 수사에서 명확한 또 다른 물증은 뭐가 있습니까? 뭐 현행범이라든가 이럴 때 명확한 물증이 되는 겁니까? 가장 명확한 물증은 뭡니까? 그러니까 검사 말고. 검사 결과가 가장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판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 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뭐 이제 마약을 투약한 것도 처벌을 하지만 이걸 유통하는 경우도 처벌을 하거든요. 그럼 뭐 유통 같은 경우에는 송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됐을 때는 기소는 가능하지만 이게 판결까지 가는 유죄로 되는지는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